지금 세계 강주의 판도가요,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강자와 약자의 자리가 바뀌는 그야말로 거대한 역전극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한 국가의 가장 큰 트라우마가 오히려 가장 큰 강점이 된다면 이 질문 꼭 기억해 두세요. 조금 뒤에 이 모든 게 하나로 딱 연결될 겁니다. 아니, 이 거대한 변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선 모든 걸 뒤바꿔버린 결정적인 숫자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거 보이세요? 바로 2023년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데이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에요. 수십 년, 아니 그 이상 이어져 온 동아시아의 경제 서열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그리고 이게 뭐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그런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랑 아주 비슷한, 아니 똑같은 역전극을 먼저 겪고 이제는 그 격차를 훨씬 더 크게 벌린 나라가 또 있거든요. 아일랜드 사례를 보면 이게 더 놀랍습니다. 한 20년 전에 영국을 추월한 걸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지금은 그 격차가 무려 2.2배에 달합니다. 와, 한 번 시작된 흐름이 얼마나 무섭게 또 강력하게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과거에는 약소국이었던 이 나라들이 경제 거인을 뛰어넘기 위해서 썼던 그 승리의 공식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목표는 같았는데 한국과 아일랜드가 택한 길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한국이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우리가 팔겠다는 기술 자립과 정부 주도의 수출에 모든 걸 걸었다면 아일랜드는 정반대였죠. 세금 확 깎아줄 테니 제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사업하세요 하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쓴 겁니다. 이렇게 전술은 완전히 달랐는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성공의 기반, 그러니까 뿌리는 거의 똑같았다는 겁니다. 수준 높은 교육, 끊임없이 새로운 걸 시도하는 혁신, 세계를 향해 활짝 열린 개방성,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바로 이 공통분모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한번 볼 시간입니다. 승자가 있으면 당연히 패자도 있겠죠. 한때 잘 나가던 그 거인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힘을 잃게 된 걸까요? 59.4%. 이 숫자 하나에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라는 거예요. 이건 뭐 경제 전체의 엔진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바로 이 문장이 일본이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그 경제적인 함정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돈을 안 쓰니까 기업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버니 당연히 투자나 임금 인상은 꿈도 못 꾸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인 셈이죠. 영국의 상황은 좀 다르긴 한데 결과는 비슷합니다. 브렉시트라는 정말 거대한 결정이 영국 경제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성장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 바로 왜를 던져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현상 뒤에 숨어있는 이 거대한 역사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이 모든 역전극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식민 지배의 역설적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강력한 동력, 엔진이 되어주었다는 이론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에너지가 진화하는 과정을 보면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식민 지배에 저항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방어적 단계에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나라를 세우고 경제를 키우는 발전적 단계를 거치죠. 그리고 나서는 세계 무대에서 한번 붙어보자, 경쟁자를 이겨보자 하는 경쟁적 단계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화적인 힘, 바로 그 소프트 파워로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4단계,
문화적 민족주의의 최종 형태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문화 현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정말 놀라운 운명의 역전극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미래의 성공 공색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두 나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21세기 성공의 핵심 DNA 5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유연한 제도.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의 문화. 셋째, 세계와 적극적으로 연결되려는 개방성. 넷째,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국가적인 정체성.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역사의 역할이 정말 영화처럼 뒤바뀌고 있는 지금, 이 거대한 변화의 다음 페이지는 과연 어떤 나라가 또 누가 쓰게 될까요?